정종, 왕좌를 버리고 행복을 선택한 왕.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온 왕. 이것이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의 이야기입니다.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그의 행복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왜 한 왕이 모든 권력을 뒤로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왜 그는 제국의 부와 통치를 포기하고 훨씬 덜 명확한 무언가를 추구했을까요? 혹시 행복은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용한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종의 놀라운 진실과 그의 결정이 어떻게 그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바꾸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1357년 조선을 세운 위대한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정종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과 전략적인 사고로 알려진 정종은 책임의 무게를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고 맹렬한 전사로서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조와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우기 위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며 선봉에 섰지만 정종의 진정한 힘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가족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강점이자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종은 태조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 방원은 정치적 야심이 강했고 권력에 대한 갈망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정종은 권력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격구라는 말을 타고 하는 구기 운동을 즐겼고 사냥을 좋아했으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398년 조선 왕조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세자로 책봉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닌 막내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의 왕후 한씨가 낳은 아들들과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의 왕후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었지만 태조는 신덕왕후의 아들 방석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왕실 내부의 긴장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후계자인가? 누가 조선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궁궐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그해 여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방원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무력을 동원하여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서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조는 충격에 빠졌고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좌는 더 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조선 왕조가 시작된 지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 함께 싸웠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궁궐은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종의 놀라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태조는 더 이상 왕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될 이 둘째 왕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왕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398년 음력 8월, 정종은 조선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동생 방원이 일으킨 사건의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좌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왕조의 안정을 위해 그는 이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종은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전장에 있었지
정치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즉위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여전히 비극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과연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정종은 이러한 의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의 평화를 원했고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통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상처받은 왕실과 나라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정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 사이의 원한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까? 재위 초기, 정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99년, 그는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양은 신덕왕후와 관련된 기억들로 가득했고 왕자의 난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옛 수도로 돌아감으로써 보수적인 신하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한양에서의 비극적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이동해야 했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왕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주도했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많은 결정들이 동생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종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이를 알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방언을 진정한 권력자로 여겼습니다. 정종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권력 투쟁에 뛰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종은 궁궐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격구를 즐겼고 사냥을 나갔으며 온천을 찾았습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왕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국정에 몰두하지 않고 취미 생활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대가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국정을 살피고 신하들과 회의를 했지만 오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종의 재위 기간 동안 조정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권력 다툼은 끝나지 않았고 신하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정종은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왕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싸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음모와 배신의 세계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정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다음에 배신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왕관은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1400년,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동생 방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을 놀라게 했고 왕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종은 권력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한 끝없는 투쟁, 배신의 두려움, 잠 못 이루는 밤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종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더 적합하다고, 당신이 조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양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종은 왕관을 벗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방언은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될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정종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종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면서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그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감동적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권력과 행복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양위 후 정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상황으로서 그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로 자주 나가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동생 태종과 함께 사냥을 다니고 격구를 즐기고 온천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통치의 압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종과 태종의 관계였습니다. 권력 투쟁으로 얼룩진 왕실에서 이 두 형제는 우애를 유지했습니다. 태종은 형을 존중했고 정종은 동생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형제애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왕조에서 권력을 포기한 전직왕들은 감시받거나 유배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았고 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태종은 형을 위해 좋은 저택을 마련해 주었고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정종은 이러한 동생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정종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배신할지,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기고 자연 속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즐거움들이 그에게는 왕좌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산책을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을 찾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으로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정종은 왕실의 의례에 참석할 필요가 있을 때만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즐겼고 시를 썼으며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왕으로 있을 때는 사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불교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그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스님들을 찾아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종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양위 후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그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온천을 자주 찾았는데 이는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휴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고 가끔은 말을 타고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정이 항상 우선이었고 개인적인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종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들과 놀아주고 가족 모임을 주선하며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왕비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종이 특히 좋아한 것은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의 꽃,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모두가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보다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더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산사를 방문하여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지만 그 뿌리는 항상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종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스스로 왕좌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종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다고. 그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정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한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정종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상황의 평온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선비들도 정종의 선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이 정종에게서 보인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종이 명예를 탐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은 또한 문화적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시인과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그들과 교류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산수화를 좋아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종이 위에 담아내는 것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종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서예를 연습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짧은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예측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정종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곡식을 내놓아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종을 자비로운 상황으로 기억했습니다. 권력은 내려놓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는 종종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러 나갔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종은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밝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지혜로워졌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정종은 나이가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단계마다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고 중년에는 지혜가 있었고 노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1419년 정종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무런 후회 없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짧은 재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후회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종이 죽은 후 262년이 지나서야 완전한 묘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왕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현명한 군주였다고 말입니다. 이 늦은 인정은 오히려 정종의 선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그의 지혜를 역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정종의 재위는 짧았지만 그의 선택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종이나 세종처럼 널리 기억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종의 유산은 평화, 지혜, 그리고 권력의 대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훈입니다. 성공이 종종 부, 명성, 지위로 측정되는 시대에 정종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야망의 짐에서 벗어난 자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종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성.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행복을 보장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목적지에만 집중하고 여정을 즐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종은 우리에게 여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CEO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두려움만이 따라옵니다. 정종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단순히 왕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관습에 맞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정종은 왕좌를 포기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버렸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았지만 행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정종은 외부의 것들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공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노년층, 여러분들은 평생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도 정종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정종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동생 태종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배신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양위 후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좋은 관계는 어떤 권력이나 재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정종은 권력보다 형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때로 관계를 희생합니다. 승진을 위해 동료와 경쟁하고 돈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명예를 위해 친구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종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종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또한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정치적 야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종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정종은 왕이라는 타인의 기대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종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권력에 집착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종은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을 줄 알았고 그 덕분에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종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언제 책임을 후배에게 넘길지, 언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지, 이러한 결정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정종은 왕좌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정종은 또한 소박함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보다 시골의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연회보다 가족과의 소박한 식사를 더 즐겼습니다. 값비싼 보석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내면의 만족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비를 강요합니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종의 삶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풍요로울 수 있고 단순하게 살면서도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은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종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쩌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종은 왕좌를 버렸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정종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어떤 기대를 하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말입니다. 그는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종은 군중과 다른 길을 갔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종은 이러한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했고,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종은 권력보다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종이 그랬듯이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선택입니다. 정종이 남긴 유산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물어봅시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정종처럼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평화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습니다. 정종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왕관 속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관을 벗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왕관들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압박, 성공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도 정종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600년이 넘었지만 그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도 정종처럼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